안녕하세요. 주햄입니다. enscape를 사용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러 창인데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작업 잘 하다가도 오늘 갑자기 에러 창이 뜬다던가 말입니다. 급하게 작업해야 하는데 이 창이 뜰 때면 진짜 짜증나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둔 10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매일같이 수십 명이 찾아오시는 인기 포스팅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 클리어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컴퓨터에서 엔스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내 컴퓨터의 스펙입니다. 엔스케이프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수입니다. 내 컴퓨터의 스펙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내 컴퓨터, 우클릭, 속성에서 CPU와 운영체제 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치 관리자를 누르면 그래픽카드까지 볼 수 있습니다. enscape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렌더러이기에 우리는 이 그래픽카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enscape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enscape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GTX 900 시리즈 혹은 코드라 M 시리즈 이상을 써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수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벤치마크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필요한 부품별 성능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사양인 GTS 시리즈 중 눈에 띄는 건 GTS 950M인 이 제품인데 이건 점수가 2600점, 권장 사양으로 나온 RTX 2070은 16133점, VR 사양이라고 나온 높은 사양인 RTX 3070보다 높은 요즘 굉장히 핫한 그 RTX 4090은 무려 39,251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최소 점수에도 미치지 못한다거나 최소 점수와 가까운 점수대라면 엔스가 아예 구동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외장 그래픽 카드는 GTX 1660 Ti이며 벤치마크 점수는 11,896점입니다. 저는 이 사양으로도 엔스를 꽤 잘 돌리고 있습니다. 아주 큰 작업은 조금 힘들죠. 가끔 안타까운 사례로 등장하는 건 바로 삼성 갤럭시 북 2 프로입니다. 200만원대라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내장 그래픽인 인텔 아크 A350만 탑재되어 있어 비슷한 스펙으로 검색해보니 초라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래서 삼성 노트북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볼 것은 enscape General Settings에서 값 해제하기입니다. 다음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enscape 3.1 업데이트부터 출연한 바로 레이 트레이싱입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enscape 렌더링에 필요한 그래픽 카드를 가속화시켜 레이 트레이싱 기능을 작용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GTX 카드거나 RTX 카드더라도 컴퓨터가 버거워하는 경우 이 기능으로 인해서 enscape가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enscape General Settings에 들어가셔서 Rendering, Hardware Features, Hardware Accelerated Ray Tracing을 꺼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기까지만 해도 해결이 되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 NVIDIA Denoise와 NVIDIA DLSS까지 기능도 컴퓨터의 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꺼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외부 매테리얼 소스 확인하기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킹리적 가심으로 외부 소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모델링 파일들이 에러가 나거나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매핑을 다운받아 적용했는데 그 파일 자체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최근 작업에서 3D 웨어하우스나 기타 소스 사이트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썼고 그 뒤로부터 오류가 나는 것 같다면 가장 최근에 쓴 소스들부터 하나씩 삭제하면서 엔스를 실행해 가며 범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귀찮지만 여기서 끝낼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그래픽카드 최신 드라이버 업데이트입니다. 외장 그래픽카드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인데요.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도 iOS 버전을 출시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하드웨어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해 줘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기를 놓쳐 드라이버를 최신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경우 enscape 렌더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지금 구글에 들어가셔서 1번에서 확인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외장 그래픽 카드 이름을 드라이버를 검색합니다. 그렇게 되면 드라이버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정보들을 기입하면 최신 드라이버를 손쉽게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설치한 후에 꼭 재부팅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그래픽카드 지정해주기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듯이 CPU에도 내장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컴퓨터가 한 번씩 정신을 못 차리면 외장 그래픽카드를 쓰지 않고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해 다중 그래픽카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탕화면에 가셔서 우클릭을 합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줍니다. 좌측 메뉴에서 3D 설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여기 화면은 컴퓨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설정하는 부분들은 비슷하니까 비교해서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력 설정에서 OpenGL 렌더링 GPU를 외장 그래픽 카드로 잡아줍니다. 혹은 아예 이렇게 기본 그래픽 프로세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외장 그래픽 카드인 고성능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옆의 프로그램 설정입니다. 스케치업과 enscape를 각각 직접 지정해 줄 건데 스케치업을 프로그램에서 찾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파워 매니지먼트 모드 혹은 한글로는 전원 관리 모드에서 그래픽 카드 마크가 있는 걸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이제 enscape 차례입니다. enscape를 찾아야 되겠죠? 한 번이라도 enscape를 실행한 적이 있다면 사용자 정의할 프로그램 선택을 누르면 나오는 프로그램 선택칸에서 Enscape Custom Asset Editor Launcher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를 눌러 프로그램 설정에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전원 관리 모드에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시고 또 OpenGL 렌더링 집에서 GPU를 외장 그래픽 카드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적용을 누릅니다. 여섯 번째로 ENS의 피드백 보내기입니다. 여기까지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됐다면 이제 험난한 길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 enscape 서포트 팀에 피드백 메일을 보내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상적으로 1, 2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enscape는 유럽에 있고 유럽은 또 한국과 타임라인이 달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 그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피드백 보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폰 중 편지지 모양인 피드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양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어렵다면 파파고를 번역해서 필요한 정보들만 기입해줍니다. 우리는 렌더링 돌렸을 때 튕기는 현상을 겪고 있으니까 I am trying to start Enscape but keep encountering multi-GPU errors. I try to uncheck on hardware accelerating address and also check all on NVIDIA control panels.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적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피드백 메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include log 파일입니다. 이 로그 파일을 들여다봐야 enscape 서포트 팀에서 너 컴퓨터에서 뭐가 빠져 있으니까 이걸 해라 라고 직접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샌드를 보냅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입니다. 다른 enscape 연구소 유저분이 공유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분은 DLL 파일이 없어서 enscape가 실행 안 되는 것이며 비주얼 스튜디오 2015, 2017, 2019를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enscape 서포트 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비주얼 C++를 요구하는 C++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게임이나 금융, 보안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ENS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C++이 아예 없으면 읽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3개 다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윈도우 업데이트 이후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에 ENS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히 꼭 이거를 체크해 주세요. 최근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이후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 그래도 귀찮고 바쁠 땐 열받기까지 하는 윈도우 업데이트가 또 한 건을 했습니다. 원인은 윈도우 업데이트 시 제어 앱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설정되는 것인데 설정들이 또 바뀌고 또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자기 멋대로 되면서 기존에 잘 쓰고 있던 시스템에 혼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탕화면에서 엔비디아 프로세서로 들어가서 고성능 엔비디아 프로세서 혹은 글카를 지정해 주시고 PGX S에서 구성 설정에서 글카를 지정해 주시면 끝입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AMD를 쓰시는 분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AMD ARM 유저라면
AMD 칩셋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MD의 드라이버 및 지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종을 확인 후 다운받아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조금 까다로운 레지스트리 등록 방법입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윈도우 플러스 R키를 눌러서 윈도우와 R키를 같이 눌러서 실행을 엽니다. 여기서 regedit을 입력해 OK를 눌러줍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 경로를 따라 들어간 다음에 TDR delay라는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클릭 new dword 32비트 value를 고르고 이름을 TDR delay라고 설정합니다. 파일이 이미 있다면 더블 클릭을 해 베이스를 데시멀로 value 데이터를 60으로 설정합니다. 이 숫자는 OS가 GPU가 반응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너무 짧으면 엔스케이프 렌더링이 구동되고 있는 와중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버려서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높여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TDR DDI 딜레이 파일을 찾습니다. 없으면 아까처럼 우클릭 new dword value 하고 이름을 TDR DDI 딜레이로 하나 만듭시다. 기존에 있다면 더블 클릭해 데시멀로 하고 value는 60으로 바꿔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화면처럼 완성됐으면 레지스트리 편집창을 닫고 컴퓨터를 재시작해줍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씩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까지의 방법들을 다 하고 난 뒤에는 꼭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면 레지스트리 편집창에서 수정한 아까 내역들을 60에서 120으로 바꿔서 늘려줍시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아까 엔스에 피드백 보내놓은 거 있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엔스에서 피드백이 왔을 것입니다. 근 2년간 3,000명 정도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얻은 해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로 기산천외한 방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스케이프 서포트 팀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해결 방법을 저희 네이버 카페 엔스케이프 클라우드나 여기 지금 영상의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엔스케이프 렌더링 실행 오류를 해결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